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의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우. 박수 치라고 유도한 것 같아요. 와우. 맞습니다. 제가 박수 치려고 유도했고요. 오늘 보니까 지금 동접이 조금 저주해서 제가 앞에 시간을 좀 질질 끌어볼까? 생각 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픽스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광고를 조금 내보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로 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빨리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창식님 좋아요 누르고 출석합니다. 정석수님 오늘도 역전의 의사들 화이팅입니다. 네, 짹짹이님 루브레스님 좋아요 말씀 감사하고요. 와, 강지호 기자를 또 응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앞 제비들 하나같이 똑같네. 윤석열 앞제비들이겠죠? 앞제비가 아니라. 네, 윤석열 앞제비들 하나같이 똑같네. 옥남심님, 네, 감사드리고요. 윤하계인 변호사들 정말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데 저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 저하고 같이 흥분해서 열심히 해주실 세 분 모시겠습니다. 우선 백전노장이죠. 우리 김성환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브뉴스의 브레인 강지호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런 멘트를 매우 부럽게 듣고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나경원 사퇴 운동에 올인하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동시에 11월 13일을 전태의 날로 국가 기념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국힘당 해체. 네.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나경원 퇴출. 네, 나경원은 유죄다. 이거는 유죄는 일명 파리 사건에서 유죄 나온 걸 말하시는 2,400만 원 거죠? 나왔잖아요. 네. 벌금 치고는 아주 중형인데 법원이 오히려 자신들의 정당성 인정했다는 거짓말을 법원은 내내 훈계라고. 근데 남편이 고위 재판가니까 타협을 한 거거든요. 봐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도 봐주기는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지만 법원은 또 훈계당한 게 분명히 사실인데 잘못 지적받았는데 근데 법원이 저항권을 인정해줬대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노영희 변호사님 법조뉴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인데 장동혁과 나경원이 판사 출신이라는 게. 네, 저는 뭐 비겁하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발언은 동의하지 않기로 하고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즉각 사퇴하라는 뭘 사퇴하라는 거죠? 의원직에서 사퇴. 의원직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으니. 국회의원이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국회 선진화법도 국힘당이 주도를 한 법이에요. 그렇죠. 예. 지들이 주도한 법을 지들이 어기고 동료 국회의원 체벌을 감금하고 난동을 부렸는데 이게 일종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전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최혜배 의원님 이럴 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최근에 나경원 의원 만난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나경원 의원 벌금형 나왔다고 막 펄쩍펄쩍 뛰더라는데요. 벌금 나온 거 가지고도 펄쩍펄쩍 뛰더라는데? 그럼 항소하겠죠. 자기는 무죄 나올 줄 알았다고. 항소하시라고 하죠. 항소를 해야죠, 그러면. 남편이 고위 법관이니까 무죄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나 보죠. 그런 사람이죠. 항소를 해야죠. 한국인한테 공소 취소해달라고 막 엄청나게 협박 압박을 한 사람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님 항소를 하십시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네. 억울하시면 항소를 하십시오. 검찰도 항소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실형을 구형했는데 벌금이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 항소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왜 항소를 안 합니까? 달라질 때는 항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항소를 하십시오. 나경원 의원은 요즘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선거 기획단 위원장 지자체. 맡으면서 그러면서 국민의힘 그 경선 룰을 원래 5대5잖아요. 7대3으로 바꾼다는 거? 7대3으로 지금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조만간 서울시장 나갈 것 같은데? 왜냐면 당원들로부터는 극단 가짜뉴스 주자들로부터는 지를 많이 받으니까 당원비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옛날 당대표 선거 때처럼. 그러니까 셀프로 자기가 그렇죠. 규정을 바꾸고 난 다음에 예. 자기가 출마하려고 그럼요. 하잖아요. 나경원이 오세훈 엄청 싫어해요. 특히 오세훈한테 자기가 도둑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앞서고 있는데 명태균이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올렸잖아요, 자기가. 오세훈이도 이준석이도 내가 분명히 다 앞서고 있었다. 나경원은 국힘당의 범죄를 자백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제야 알았다. 명태균 때문이었구나. 이런 글을 올렸다니까요. 본인이 화나가지고. 그래서 민심을 30%로 줄이는 걸로 좀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심을 줄여요. 민심을 줄여서 당심을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네. 당심은 내가 유리하니 네. 내가 윤 어게인도 외치고
내가 그동안에 내 한 몸 던져가지고 오세훈은 조용히 있을 때 나는 당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 당원들이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시장 나갈 때 당심을 한 70% 하면 이전에 내가 겪었던 그 모욕감을 다시는 안 느껴진다. 예.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나나 땡인 것 같아요. 예, 나경원 그렇죠. 나오면 땡큐다 이거 아닙니까? 네, 나오십시오. 나경원 의원님 도둑맞은 서울시장 자리를 꼭 되찾으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시길 바라고 항소 꼭 하십시오. 네, 꼭 나오십시오. 서울시장 꼭 예. 나오십시오. 나경원 의원직 사퇴하고 서울시장 나와라. 아 그게 그 얘기였어요. 아 서울시장 나오라고 의원님 오세훈에게 사퇴하라고 한 거듭나던 거였어? 서울시장. 어. 본인이 당원 투표에서는 이준석은 오세훈을 이겼을 거예요. 이준석은 확실히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에 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명태균의 공작이라고 본인 생각하고 있어요. 나와야지 그러면. 또 억울하면 나와야죠. 나와야 되거든요. 억울하면 나와라. 나와야죠. 그럼요. 억울하면 나오십시오. 아유, 국회의원 하기에는 너무 거물이죠. 길이도 너무 크고요. 이번에 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를 사유하였고 한겨레 신문에 단독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기 최측근 정양석을 회장으로 앉혀놓고 서희건설 사이 박성근을 수석부회장으로 앉혀놓고 아 그래요.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명예회장인데 명예가 아니라 본인이 실질 회장이에요. 정말. 나머지가 바지 회장들이고. 그러니까 정말. 안수장이 바람대로 될 것 같아요. 서울시장 나가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대선 출마를 하는 거야. 예. 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국힘당을 괴멸하게 만드는, 아. 국힘당을 공멸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겁니다. 네, 권영철님, 저 오늘 생일입니다. 여기 일본엔 비가 오는데 마음도 촉촉하네요. 와, 생일 축하드리고요. 생일날 이렇게 또 음흉한 소식으로 시작을 해서 죄송합니다. 나경원 의원 항소하십시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자, 또 억울하신 사실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 다녀오시면서 또 이제 솔직하게 그 당시 재판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실 분인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정 다녀오셨죠. 네, 저는 맞습니다. 이 재판에서 우리 또 부장 판사님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재판 다녀오신 거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이제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 검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어머나 기피 왜요? 신청 낸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기피 신청을 내자마자 재판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 증인 숫자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당시에 검사가 증인 신청한 게 64명이거든요. 그중에 총 이 변호인 측 합쳐서 10명을 채택을 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재판이 일반 재판이 아니라 국민참여 재판입니다. 12월 15일부터 딱 5일간 진행이 돼요. 아 그런데 이 60명가량의 증인을 다 채택을 하면 5일 만에 끝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핵심적인 사람만 불러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오늘 박차고 나간 겁니다. 이화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0차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네, 수원지방법원 204호 형사 11부 송병훈 재판장 재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변호인으로는 오기두, 이덕우, 류재일, 김현철 변호사님들 4분이 나오셨고 검사는 장정현 검사 등 4명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되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이미 결정이 됐고 결정이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미 다 송달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 배심원들에게. 네, 배심원들에게. 그런데 이거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저는 이게 오늘 재판 내용 때문에 기피 신청을 냈다라고 안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미 벌써 본인들이 그 준비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읽는데 만약에 이 재판에 문제가 있어서 기피 신청을 낸다라고 하면 원고를 안 보고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원고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원고를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보자면 이 피고인 측은 쟁점을 정리하지 않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기일을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판부를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간을 제한해서 증인 신문을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재판을 하는 게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이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호술 파티 없었는데 있다고 국회 나가가지고 위증을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연호술 파티 있었다고 하는 걸
그거를 입증해 줄 만한 뭐 하다못해 교도관이 있다고 하면은 교도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되는데 지금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교도관을 전부 다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쫄려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은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건가? 네. 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오늘 이제 검사 기피 신청에 대해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이걸 확보를 했는데 예. 검사가 이 국회 증감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교도관 42명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 이한희 변호사 등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렇게 되면은 오해라는 못한다. 재판부가 이것을 기각을 하니까 재판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퇴정하기도 전에 검찰이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야, 이 검사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 다들 미친 것 같습니다. 검사들 정신 좀 차리세요. 자기네들이 사실은 거짓말하고 박상윤 검사 등등의 얘기, 증언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들이 조작한 게 사실 거의 다 드러난 셈인데 이 상황에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대해서 간이 기각해버리고 나니까 열받는다고 나가버려요. 이게 김영한 재판부에서 변호인들 이하상, 권의원 등등이 한 행동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실제 왜 이 재판부가 이번에 간이기각 결정을 이 재판부가 이거 기각했느냐? 기피 신청이 소송 지원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 교도관 42명을 재판하다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42명이 안 된다, 42명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왜 그러냐면 원래 이하영 평화부지사가 얘기했던 게 24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개옥 교도관을 이제 변호인 측에 검사 측에 다 부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42명이 된 건데 오늘 변호인 측에서는 그 연어회 술 파티가 특정이 된다. 5월 17일이 다라고 날짜를 특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의 개호 교도관만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 측은 아니다. 전부 다 불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월 17일이 아니냐 가지고 그 전에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네,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을 네.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5월 17일이 맞다고 이제 확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날 설주환 변호사가 왔었냐 안 왔었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설주환 변호사가 오전에 그 검찰청에 들어와가지고 접견을 좀 하면서 그 조사할 때 옆에 서 있었는데 사실 이 사람이 가버렸거든요, 먼저.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변호인 접견과 관련된 이 목록에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5월 17일 날 이 일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 사실 정해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들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인들이 5월 17일 날짜를 특정해 주면 오히려 검사는 좋아해야 돼요. 그날 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럼 얘기하지 않겠다와 마찬가지가 되니까. 네. 근데 42명을 다 불러야 된다. 5월 17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럼 그 사람이 있었던 모든 날과 이 사람과 관련된 교도관 몽땅 다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떼쓰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물타기인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그 법무부 감찰 통해 가지고 그 교도관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불러가지고 얘기를 그렇죠. 하면 불리하니 네. 주변에 저는 못 봤는데요, 아닌데요,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물타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자연스럽게. 게 우리가 지금 맨날 그랬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특정한 날에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특정한 날에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다른 날에 있었다 안 했었다가 왜 여기서 핵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국민참여 재판을 깽판을 그렇죠. 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벌떼 입찰해가지고 입찰 받는 그 재벌 대기업들처럼 벌떼로 증인 신청해서 기가 오면 기피 신청하고 시간 최대한 끌고. 왜냐면 이건 정말 딱 검찰에 걸린 거거든요. 박상훈을 중심으로. 왜냐면 오마이뉴스가 굉장히 그치. 꼼꼼하게 5월 17일 날 네. 검찰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받더니 수원지검 앞에서 634분에 37분 두 번에 걸쳐서 12,100원하고 1,800원 결제된 것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편의점 소주값이 1,800원이에요. 아. 12,100원은 이제 뭐 소주랑 뭐 다른 걸 살 수도 있고 그렇죠. 연어 외에도 우리가 뭐 술 먹을 때는 안주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너무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걸려버린 상황인데 그동안 없었다고 얼마나 우겼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소리를 질렀습니까? 오히려 국회 와서 이증한 건 오히려 이자들이잖아요. 맞아요. 본인들이 이증으로 지금 처벌받게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큰데 만약에 이것까지 사실로 확인되면 검찰청 해체뿐만 아니라 보안수사권 이번에도 저지른 어떤 집단 항명뿐만 아니라 보안수사권 국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아마 검찰 내 이 수구 세력들이 야 시간 끌고 야 개판 그 난장판 만들어 버려 김용현 변호인이라든지 윤석열 변호인처럼 우습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요.
아예. 자, 이렇게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교도관들은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기에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부르면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뭐 못 봤다, 못 들었다 그런 게 그렇게 해버리면은 재판이 이상해지고.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신문하면 몇 달이 걸릴 거 아닙니까? 몇 달, 몇 년.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정권 인기 떨어지면 이제 검찰개혁 또 이렇게 좌초시키려고 여러 다방면의 포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일단 지난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도관들에 대해서 38명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사실은 특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감찰 TF의 자료가 이미 문서 송부 축탁 신청에 따라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날짜가 특정된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너무 뻔한 것인데 그들은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42명을 다 불러가지고 확인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법무부의 문서 송부서가 유죄 취지의 증거라면 당연히 피고인은 이를 탄핵하기 위해서 교도관들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애초에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한 검사가 교도관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제 와서 재판부에다가 기피 신청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실제 다음 달 15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5일간 배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공판 준비에 길면 무려 9번을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다. 이미 무려 250명에 이르는 배심원 후보자들에 대해서 실무관들이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 그냥 오라고 얘기를 했었다. 250명이 되면요 그중에 이제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해가지고 법원에 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배심원으로 할 사람을 일일이 다 물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오케이가 된 사람들만 배심원으로 그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이제 거치게 예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들도 여러 가지 시정을 거쳐서 증인 신청서 포함해서 증거 의견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미 벌써 4번이나 걸쳐서 제출을 해놨는데 갑자기 검찰 측이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깽판을 치면 안 된다. 이게 주장인 것 같습니다. 내란 재판도 공판 준비기를 9번은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무슨 이게 뭘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뭐 얼마나 복잡한 사건이라고 이걸 가지고 공판 준비기를 9차례나 열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네. 그리고 이제 그 증인을 이렇게 많이 안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빙성 탄핵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이 교도관 중에서 전모 교도관이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퇴임하신 분인데 당시에 이제 수원구치소에서 이 대창 교도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박상현 검사한테 항의했던 교도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술이라든지 외부 음식 가지고 오는 거라든지 이 공범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게 못 하거든요. 이거 분리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박상현 검사가 나와서 가지고 아니 네가 감히 뭔데 그러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도관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이제 증인으로 나오니까 아마도 이 검사 측들은 불안한 거겠죠. 참 진짜 너무 진짜 추적. 야무지고 양심적인 교도관 한두 명만 나와도 자기들 끝장나니까 그렇죠. 그냥 어쨌든 관여된 교도관 다 싹 불러겠다. 불러라. 그러면 못 봤다, 못 들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본인은 모르니까 또 진짜 검찰 이 법무부 이 특히 교정 공무원들은 법무부랑 검찰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다른 경찰하고도 거의 섞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법무부에 지배받거든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이고 법무부는 검찰이 장악했고 그렇죠.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법무부를 탈검찰해야 된다. 검사 파견을 금지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도 법무부를 장악해갖고 지금도 나쁜 짓을 하니까. 야, 그러니까 근데 그 국민참여 재판이니까 배심원단이 있잖아요. 배심원단 그럼요. 헷갈리게 만드는 전략이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전진걸 교도관이네요, 보니까. 네, 성함이. 맞습니다. 안진걸의 이름이 정말 같은 똑같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걸이. 이분은 수원구치소에서 진걸이란 이름이 아주 드문데 아유 고맙습니다. 수원구치소에서 대창 교도관으로 통한다. 네. 매번 박상현 검사에게 항의를 했던 사람이다. 술 등 외부 음식을 들어오는 것과 공범 분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니까 박상현 검사가 네가 감히 검사에게 어떻게 그때를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막 화를 냈던 바로 그 사람이다. 네, 그거죠? 맞습니다. 야. 야, 진짜 검사 좋다. 아니 퇴직했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훨씬 많을 것 같거든. 그렇죠. 박상현 검사보다 한 10년도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나이가. 근데 그렇게 반말짓거리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검사가 네. 좋긴 좋네, 영감님이. 응? 네. 검사 이놈들은 아주 DNA가 아주 4가지가 없어요.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개 4가지예요. 개 4가지. 아이고 머니 세상에. 정말
너무하는 우리 송병헌 재판장이 힘내십시오. 지금 이진관 부장만 지금 힘내라고 할 게 아니네. 보니까 기피 신청으로 더 이상 절차 진행이 어렵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가 확정에 대하 속행할 수 있다. 12월 15일 날 국민참여 재판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이 검사들의 집단 항명 내지는 기피 신청으로 인해서 확정이 날짜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날짜를 변경해서 다시 기일을 지정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참여재판에 와서 배심만 해야 되는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고 얼마나 이 난리가 나겠습니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사실 그분들 중에 뭐 직장인 분들도 있고 예. 또 나오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또 휴가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12월 15일 날 국민참여재판을 안 하게 된다면. 게다가 검찰에 총 증인 신청한 숫자는 64명이랍니다. 이게 신문 5일 동안 64명이라는 숫자가 가능한 너무 얘기냐. 간단한 사건 아닌가요? 게다가 재판부에서는 법무부가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5월 17일이 맞네. 이날 합시다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냥 이날로 특정해가지고 몇 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5월 16, 17, 18 헷갈리는 날로 해갖고 그렇게 좀 좁혀서 하든지 아예. 네, 그렇죠. 아 진짜. 그럼 몇 명 안 해도 되는 거야? 쌍방울 법인카드 내요. 왜 서울 수원지검 앞에서 왜 썼는지 그거 몇 가지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부르고 교도관님들 부르고 박상영이 부르고 거짓말하겠지만 그럼 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배심원들이 딱 판단할 거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런 경우에는 핵심적인 것만 질문하기 때문에 증인신문 뭐 몇 시간이면 끝나요. 몇 명만 부르면은 뭘 몇 시간씩 해. 제가 사실. 배심 재판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배심 재판 하면 변호사들도 힘들고 검사들도 힘들고 준비해야 신경 되고 많이 쓰이겠죠. 배심원들도 본 힘들고 판사님들도 힘들어요. 근데 판사님, 이거를 5일 동안 하면 정말 힘들겠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오래 길게 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봐준 거네, 판사가. 그 5일 연속을 하는 건 거의 뭐 10년 만에 벌어지는 처음이에요. 이- 보통 하루에 네. 끝내요. 원래 하루에 끝나는데 이거는 좀 쟁점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5일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야, 진짜 우리 스픽스 역대능사들 보고 계시는 우리 3,800여 분 되는 와우. 동접자 여러분들 힘을 내주십시오. 아니, 근데 이게 아 정말 김용민 변호사들도 깽판 치고 어. 저기 다른 재판에서는 또 검사들이 깽판을 치고 그러니까. 이게 왜 뭐 이런지 하는 모르겠어요. 짓입니까, 진짜. 작정을 한 거죠. 아예 정치검찰 무리들 또는 정치검찰 윤석열 어게인 무리들이 아예 재판을 엉망으로 만들고 난장판을 만들고 희화화시켜서 국민들이 그냥 싫다. 뭐 이렇게 양비론, 양시론에 빠지게 그냥 다 싫다. 저놈도 이놈도 다 싫다. 이제 이렇게 아예 허무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난장판이 되면 사람들 오히려 관심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짜증나니까, 지겨워서. 지겨우니까. 그러니까 송병훈 판사가 이런데 휘둘리지 말고 송병훈. 예. 송병훈 판사가 이런데 휘둘리지 말고 이건 판사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나 직위원이 사법부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아주 그러니까 웃기네. 이제 변호사도 아니죠. 그 사실 김용민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극우 폭력 선동꾼들이고요. 그다음에 요 정치검찰 이 무리들도 아예 재판부로 그냥 능멸을 작정한 거죠. 우리랑 좀 우리 말 안 듣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재판부는 속으로 다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앞잡으로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최소한 검사는 그러지 말아야지. 조직적으로. 솔직히. 네, 그분들과 진짜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김용현 재판에서 제가 어제 내려오면서 지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 공산당 되면 어떡하냐 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우리 그 진보 진영이라든지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줄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도 제대로 모를걸요. 아마 모를 것 모르지. 같은데, 예. 공산당은 윤석열이 하는 짓이 공산당 지멋대로 자기네가 하는 거고. 독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 지들 집회도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어떻게 공산당이야. 아니, 이렇게 집회자를 보장해 주는. 게다가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 국민에게 전쟁 선포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예.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놔두고 그러죠. 참 진짜 너무너무 얘가 정말 안 되고요. 예. 걱정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또 요번에 이제 법을 좀 바꿔가지고 공무원들의 복정 의무를 또 이제 70몇 년 만에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가지고 또 얼마나 난리들을 칠까 나는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끔찍합니다. 뭔가 좀 시원하게 이렇게 나라가 조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우는 게 죄입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들도 아주 그냥 자기네들끼리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내란 특검에서요.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하고요. 또 최희병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오늘 JTBC 보도 때문에 지금 알려진 사실인데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럼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할까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건희 휴대폰을 보려고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법률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관련돼 있는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 휴대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걸 확인하고 내란에 김건희가 어느 정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거기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게 일단은 내란 특검의 목적인 것 같은데요. 오늘 JTBC 보도를 보면은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김건희가 작년 5월에 본격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건희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수사할 것 같으니 그 무렵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뭐냐면 이 내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 하나 하고요. 네.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래요. 아유, 저기 또 막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되어갔나 이렇게 또 했네요. 네. 아니 법무부 장관한테 이 영부인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떡하라는 거야 대체. 법무부 장관이 내 거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실상 내 것. 저게 이제 수사농단이죠.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막아라는 거잖아. 네.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는 뭐냐면 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 이놈아. 너 법무장관 너 퇴임한 놈 우리가 법무장관 시켜줬더니 너 내가 시켰잖아. 아마 그것도 했을 거예요. 저기 관상도도 살피고 사주도 봐갖고 배신 안 할 놈이다 그래갖고 시켜갖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박성재가 퇴임한 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법무장관 갑자기 된 거 아닙니까? 너 네가 시켜줬으니까 내 수사 어떻게 되냐? 왜 수사를 못 맡고 있어 이놈아? 이혼수에 가만히 둘 거야? 뭐 이놈아 이러는군요. 네. 막 보면 어쩔 때 보면 이명수 기자가 보면 욕도 막 잘하고 그다음에 저 세강자 이준수하고 보면 막 다정한 말도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탈색적거든 지멋대로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저건 전형적인 그런 거죠. 그다음에 내 수사를 하지 말고 김정숙이랑 김혜경을 죽여서 맞불을 놓고 그렇지. 분위기를 흐려 물타기를 해 이런 지시를 내린 거죠. 야, 근데 진짜 이게 맞네. 날짜가 5월 15일 날 보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직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해서 그것도 너무 늦었다고 우리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인사를 낸다고 해. 그래서 수족을 다 잘라버리는 인사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정수석 자리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예. 결국 김건희 도이치 수사나 명품백 수사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때 인사가 난 직후에 김건희가 그 박성재 장관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같이 이런 걸 물었다는 거예요. 이원석 총장이 지시를 했느냐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거냐. 그러니까 검찰 내부 인사 문제까지 따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법무부 장관한테. 저는 저거 정확히 기억납니다. 네. 이윤석 그래도 부하들이 조금 수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윤석 김건희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특검이 막 채워져되고 막 한동훈도 막 왔다 갔다 한 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그 수사 책임자들 전부 다 자천시켜버리거나 이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주지검장 이창수가 그 갑자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올라오죠. 이창수가 바로 찐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관행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랑 인사 협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검찰청장이랑 윤석열이 추미애 안 했다고 얼마나 난리 피웠습니까? 그렇죠. 추미애는 사실 왔었죠. 어디 가운데서 만나자 그랬죠. 검찰청장에 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난리 피웠는데 이원석이나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예 미팅 자체를 안 하고 인사를 해버렸어요. 면담 요청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뭔 이렇게 말이 많아 인마 우리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인사하라는데 그렇죠. 그래갖고 완전 패싱 논란. 맞아요. 그 윤석열 김건희 시기였으면 그때 가운데서 만나자는 것도 뭐 모욕이라고 그러면서 권력개입이라면서 난리 피웠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신랄하게 비난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른바 저 도이치모터스를 무혐의로 주도한 그다음에 핸드폰을 갖다 바친 이창수 일당이 올라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내란 특검이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김건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간의 부정청탁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을 둘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건희의 휴대전화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였고 이것이 바로 그 최근에 관저에서 사용하던 것을 특별히 이제 특정해가지고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공조 수사를 안 하고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 혹시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냐? 최일병 특검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어쨌든 특검팀에서는 박성재의 이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라고 지금 정황을 포착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5월 갑작스럽게 단행된 이 중앙지검 지휘란의 물갈이 인사 배경에 바로 김건희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 때문에 잘릴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원석이가 나를 자기 잘릴 것 같으니까 나를 일부러 물먹이려고 수사를 하는 거다라는 식의 찌라시가 그 당시에 돌았는데 그걸 이제 보내주면서 왜 이 사람 해결 못하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김건희는 박성재에게 검찰 수사와 관련된 메시지를 보내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메신저 내용을 이제 보냈고 찌라시를 사실 이제 같이 공유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아이고, 하여튼 찌라시 여왕이라고 또 해야 되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아주 찌라시를 여기저기 잘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내란 특검이 점잖아가지고 뭐 김건희의 청탁을 했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게 청탁이 아니라 김건희가 지시를 내린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죠. 네. 뭐 모든 그 방귀깨나 낀다는 자들이 다 김건희한테 가서 아련하고 갖다 바치고 그럴 때 아닙니까? 뭐 이배용이도 그렇죠. 이배용이도 얼마나 여성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대 총장까지는. 그 다음에 김기현이 얼마나 바자치고 콧대 높아요. 근데 부인시켜가지고 로저 비비에 그냥 뭐 그 말도 안 되는 찬양 인사 이럴 때잖아요. 이 즈음이 다. 그럼 박성재 자기 시켜줘서 검찰 그만둔 지 오래돼가지고 그냥 변호사 하고 있는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은 모든 법조인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거든요, 실제로. 근데 얼마나 좋아. 근데 딱 자기를 시켜준 김건희가 이건 청탁이 아니라 지시를 내린 거지. 이원석이를 죽여라. 김혜경하고 김정숙으로 맞불을 놓고 죽여라. 실제 그래서 그때 보면요. 극우 세력들이 또 김건희가 극우 세력 관리를 했잖아요, 유튜브를. 그때 당시에 김혜경, 뭐 김정숙 어쩌고저쩌고 막 고발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실제 유튜브도 그렇고요. 고발도 막 기획 고발도 들어오고 이게 다 하나의 시나리오. 김건희가 저는 짰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특검이 범죄를 구성하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작년 5월에 김건희 관련된 수사에 직접 자기가 이제 개입하는 거잖아요. 네. 개입하고 그리고 김건희도 비화폰 받아가지고 통화를 직접 계엄 상황에서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앞뒤로 박성재하고 김전 그 민정수석하고 통화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고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는 배경으로 뭔가 발언했던 것들이 있을 거고 김건희가 조태용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다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합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엄 선포의 주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도이치하고 명품백 수사였다.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것들을 상당 부분 지금 찾아냈다. 그 찾아낸 것들 중에서 결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김봉식이가 실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설청장이 안가로 불러서 가족 이야기를 했다. 계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은 언제서도 물어보니까 그런 대화가 오간 건 사실인데 내용을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특검에서는 이제 지가 살아야 되니까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다음에 박성재와 김건희가 주고받은 거에
또 박성재가 여기저기 보낸 거에 윤석열, 김건희 사법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계엄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네. 만약 그럼 완전 맞아 떨어지는 거죠. 명태균 변호인이 12월 2일 날 이 황금폰을 민주당이나 언론에 제출했다. 시민단에 제출했다. 그것도 12월 2일이잖아요. 그게. 네, 맞아요. 완전 목을 조여 오는 거죠. 한동훈이도 막 특검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입장이 막 선회하고 있었던 때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로부터 지배받는 영웅을 지배받던 관계인 윤석열이 서둘러 단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게다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란 특검에서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오전부터.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요. 이게 사실은 초유의 사태인데 뭘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까? 그래서 그 인사 문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하라고 했던 거. 박성재 대검에서 개헌 비상경 그 증언이 나왔잖아요. 대검에도 연락을 했다. 계엄군들한테. 그래서 선관위로 검사 2명 보내라. 검사가 간다. 그게 대검 포렌식 과장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랬죠. 출발은 한 것 같아요. 출발했대요. 근데 중간에 출발했다가 중간에 돌아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누가 지시래요? 그건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 정도 지시가 아니면. 그래서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만약 검찰총장이 소극적이었으면 직접 지가 지시를 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 라인들은 김지원하고 박성재를 통해서 검찰들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김지원의 역할로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합수본 합동사본부 그때 당시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잡아들이고 뭐 이번에 누구야 여인영에 보면 뭐 김호준 이야기도 나오고 김호중하고 헷갈리기도 했다는 거 나오고 아주 미친 놈들이던데 보니까 그다음에 막 강희훈 이야기도 나오고 김현재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 다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아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지 모르겠네. 그렇다는 거야. 아니면 김성환 평론가도 있을 수 있고 안진걸 임세은도 있을 수 있고 이것들 글이 이렇게 오늘 그렸을 거예요. 이재명 제일 가까운 놈 우원식 그다음에 비서로는 김현지 밖으로 돌아다니는 덤육신의 강의원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군 그룹의 김어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지어 매불쇼 최욱 같은 사람도 명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 보기에는 깐죽깐죽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날마다 까는 방송 한다고 그렇잖아요. 이재명 출연돼서 송영임도 출연하고 막 그랬을 때니까. 맞아요. 진짜 무서운 짓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합수본에 박성재가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검에 이제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공무원들은 어쨌든 기록을 남겨놓거든. 많이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자기들이 면책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위에서 시켰다. 뭐 이런 거. 일단 가깝게는 박성재 기소를 위한 준비 단계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멀게는 김건희가 어느 정도 내란에 영향을 관여했는지. 미쳤는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박성재 전 장관 이렇게 관여된 게 많은데 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되니까 참 놀라운데 어쨌든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에 심우정 총장하고 3번이나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지난 8월에 특검은 압색을 통해 가지고 심우정 총장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 이거 이외에도 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또 대검찰청에 지금 이 수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박성재 너 이제 꼼짝 마라. 결국 이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과정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이 내란 재판과 관련돼가지고 사실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나온 바가 없거든요. 유일하게 나왔었던 것은 안진걸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관위에 가가지고 포렌식 작업을 하라. 그래서 방첩사가 처음에 거기를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넘겨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검사가 어떤 식으로 내란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요. 김건희 특검에 압수수색을 하게 된 동기 핸드폰과 관련해서 이거는 김건희 때문에 계엄이 선포된 것으로 지금 특검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도 서로 주고받은 내용인데 결국 김건희가 나 수사받으면 안 돼. 나 이거 이제 나중에 되면 큰일 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검찰이나 남편을 압박했고 그 당시 명태균 얘기 막 터져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홧김에 내지는 자기네가 딱 전격적으로 결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뭐 22년도부터 말부터 막 준비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은 확정이었지만 날짜를 확정 안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건희 이제 관련돼가지고 황금폰이 나오니까 명태균 본인들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
김건희가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계엄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하게 된 이유는 그래야지 증거 능력 확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그냥 뭐 공조해가지고 그냥 핸드폰 같은 거 받거나 자료 같은 거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또 증거 능력 가지고 난리를 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공식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 가지고 있던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 내용 플러스 각종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가져줬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김건희 특검이 이제 못 건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오히려 내란 특검에서 정리해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특검이 특검을 앞서가니까 어색하다라고 보신 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거보다도- 저희들 파악하기로도 네. 특검 각 새 특검마다 파견 검사들 때문에 네, 문제가 심한 건 맞아요. 심각하죠. 예. 이놈들이 열심히 하는 자도 있고 게으른 놈도 있고 막 이상한 짓을 막 하니까 막 뭐 검은 옷 입고 막 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돌아간 놈도 있고. 근데 특검끼리는 뭐 마찰이 있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냥 특검이 특검한테 임의로 제출하면 수사 기밀을 왜 임의로 제출했느냐. 뭐 그다음에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수사했다 이런. 위법 증거 수집이다. 네. 뭐 별 11도 이 특히 김용현, 윤석열 변호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극우 극단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온갖 시그니까 아예 이자들마저도 지금 그래도 마지막 생역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물론 그 자체 영장을 발부냐고 욕은 하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잘한 거다 이렇게 딱 투명하게 맞아요. 공식적으로 자료를 김건희라는 사람이 좀 궁금해져가지고 지금 최근에 도주했던 그 도이치 주포가 붙잡혔잖아요. 네네. 이준우라는 사람 이름이 다 공개됐으니까. 세강자 얘기하잖아요. 이준수. 이준수. 아 이준수. 네, 이준수. 준수하게 이준수. 생겼다. 네, 그런 이준수입니다. 이준수하고 김건희하고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도이치 사건 내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김건희가 왜 내사 대상에 자기가 포함됐는지 묻지도 않고 나랑 하는 얘기 완전히 비밀로 해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이치 초기 투자자 양모 씨가 참고인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위험한 거 아니야? 난 못 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문자가 이제 공개가 된 거거든요. 공개됐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도이치에 연루가 됐고 거기 관련자들이 이제 내사 중이고 또 가가지고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김건희가 난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부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난 절대 그 계속 흘러나왔던 얘기가 그거였거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가 난 죽으면 죽었지 검찰 포토라인에도 못 쓰고 수사 못 받아. 조사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안 받으려고 계속 압박을 한 거잖아. 그렇죠. 직접 박성재한테 법무부 장관한테까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도 죽어도 받기 싫었겠지. 당연히 이런 사람이었으면. 그러니까요. 서로 그러니까 죽어도- 윤석열한테 어떻게 했겠어. 난 못 가 이렇게 얘기했겠지. 계속. 날 죽이면 내가 보기에는 이 CXX야. 너는 대통령이 되고 그것도 못 막아 이러면서. 그렇지. 막 비슷하게 뭐 난리 쳤을 것 얘기했겠지. 같아요. 예. 난 죽어버릴 거야. 난 절대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끊임없이 그러니까 압박을 그런 했겠지. 모든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그 2년 전에 이분뉴스 대호 기자랑 처음으로 재판에 들어갔었던 게 도이치모터스 재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 봤는데 누가 듣더라도 김건희 씨인 거예요. 근데 재판부 내에서도 김건희 아예 지칭을 못 하더라고요. 실제로 재판부에서. 그때는 또 대통령 부인으로서 엄청 그렇죠. 힘이 셌을 때니까. 또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래서 지금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 압수수색해가지고 이제 이 증거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또 검찰의 수장인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또 지금 압수수색하고 이제 있잖아요. 또 하나 대법원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니까 대검찰청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지금 이 검찰 쪽을 지금 딱 노렸는데 이번에는 또 대법원에도 공식 질의를 했다는 게 또 드러났습니다. 내란 특검이 법원 행정처에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날 대법원이 긴급회의하지 않았냐. 그 긴급회의가 도대체 뭐냐. 왜 했냐. 그 간부회를 열게 된 경위는 뭐냐. 그날 무슨 발언했냐. 그날 누구누구가 참석했냐. 사법부 개혁 의혹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 요거를 정확하게 꼬치꼬치 캐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 그냥 우리는 국회에 답변한 내용 수준으로 회신했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거든요. 특히 박성재가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이해관계가 좀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니까 박성재에 대해서는 계속 기각이 되는 게 2번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내란 특검이 단서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겠습니까? 이 대검찰청이 어디고 사법부가 대법원이 어디라고 그렇죠. 이런 걸 그냥 하겠습니까? 대법원까지 겨냥했다는 것은 네, 뭔가 확실하게. 그날 12월 3일 4일 그 충격과 공포의 밤에 그렇죠. 이 대법원의 행태가 이상하다라는 제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에 법원 공무원 노조가 보면 제보를 많이 했대요. 수천 명이 참여해서 조의되는 최하위점 주고 당장 그만둔다 했는데 당연히 안팎에서 제보가 있을 겁니다. 이상한 행동이 있었다.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조의대 다음에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안 하잖아요. 왜 회의를 해요? 회의를 그러니까. 했다는 것은 대부분 동참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될 수 있잖아요. 유역 법무감찰이 그랬잖아요. 갔더니 계엄 관련 회의냐? 네. 맞다 그러니까 저는 안 합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하면서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회의를 할 때는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 거죠. 대법원장이 이건 내란이다 또는 위헌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회의했다는 것은 수용하고 계엄령을 수용한 다음에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지, 대처 계획을 했겠죠. 그렇지. 우리 군사법으로 다 넘어가는 거냐? 뭐 이런 거 재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런 계엄 동조죠. 내란 동조가 된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란 특검에서 아주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을 확보한 다음에 아무도 이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뭔가 옥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특검이 지금 사실 김건희 특검 벌려놓기만 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했는데 지금 그거를 조금 나눠가지고 뭔가 좀 일을 진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걸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뭐 얘기 들으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김성교 의원 그 지난번에 그 관련된 공무원이 이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뭔가 이 메모 같은 혹은 진술서와 같은 그걸 쓰는 과정에 김성교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이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특정한 문구를 집어넣었다. 예, 만났죠. 예. 만났다고 바로 확인됐죠. 두 그거 번인가 관련해가지고 만났죠. 그거 관련해가지고 김성교 의원을 지금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정점에 있는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대요. 근데 사실은 조금 불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네. 수사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사실. 그러니까 12월 한 말이면 달 정도 남았죠. 네, 12월 말이면 다 끝나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도 지금 마지막 피치를 지금 올려야지 그렇습니다. 최종 마무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수사가 지금 멈칫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지금 속도를 좀 내지 않으면 결국 미완의 수사로 끝나고 그냥 특검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최종적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분초를 다투듯이 진짜 열심히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특검 관계자들 뭐 저희들도 이제 직감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잠깐 티타임 좀 하자. 우리가 고발인 자격으로 자료를 추가로 내 그런 미팅도 전부 다 거절하면서 거절해요. 아, 네, 못하게. 오로지 일만 하고 외국인들 있어요. 접촉하지 말고 일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발이니까 자료 좀 더 드리려고 그랬더니 공식적으로 등기표로 내든 말든지 아무튼 찾아오지도 말고 만나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예. 이렇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맞아요. 또 괜히 빌미를 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업무에 진짜 전념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모든 아마 특검 직원들이 그 술도 안 먹고 오로지 일만 하는 거로 지금 이번에 알려져 또 그 김건희 특검 그 관련해가지고 뭐 술을 먹었네 안 먹었네 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예. 그런 얘기 또 휩싸이면 그렇죠.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특검에 있었던 사람들이 9명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신기일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로 이제 꾸려가지고 이거 좀 이 완성도를 높이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이 중앙지방법원에서 김영현 씨의 변호사들 대한변협에도 징계 요청을 했고요. 또 이 고소 지금 고발 조치를 지금 취했습니다. 도대체 이 막대 먹은 사람들 무슨 짓 했냐 뭐 그동안에 저희가 우리 PD가 또 열심히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 이거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시죠. 김용현 정의관에서는 변호인이 신뢰관계 동석 신청서를 내셨는데 이 사안은 신뢰관계 동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 제가 바로 감치 집행이 못 되고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법원에서 저희에 대한 개인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활용을 해서 재판을 다시 해서 저 그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존 길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저희들 재판부하고 다시 화해하고 싶습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저희들 피해자니까 불법을 초래한 재판부에서 김영희 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을 하시고 네, 어제 감치 재집행하겠다라고 이진관 부장이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감치 15일 결정한 것과 별도로 이 권모라는 자가 감치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법정 모독을 감행했다. 그 모독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김영현 재판이 이루어진 한성진 부장 재판부에 들어가서 이 김영현의 변호사들이 화해하자. 아유, 왜 날 또 감치하려고 그래. 하지 말고 너가 만약에 우리 김용현 장관님을 보석해 주시면 우리가 또 봐줄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뭐 화해를 제안했다는데 저는 화해가 아니라 저게 무슨 화해예요. 말도 안 오히려 말장난으로 장난치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네. 야, 우리 죄도 없는 김용현을 니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재판하고 있는 범죄자들인데 근데 풀어주면 그때 내가 화해해줄게. 아니 근데 풀어주는 주체는 한성진 부장이잖아요. 네. 이진관 부장이 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재판부는 또 한성진. 근데 지금 누구한테 화해를 해서 누구한테 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죠. 생중계되는 거 알면서. 오로지 극우극단 가짜 뉴스 세력들, 폭력 선동 세력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슈퍼챗도 그날 1위를 했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게다가 변호사가 아니라니까요. 저 게다가 사람들은요. 슈퍼챗 400 몇십만 원 받았다는 거고 그거 받는 재미를 저런지 모르겠지만 김대호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강지호 기자님 얘기 좀 해주세요. 본인이 재판에 들어가 봤더니 김영현 씨 변호를 맡는 변호사들이 먼저 카메라 위치부터 확인한다면서요. 그거 알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중계 재판이기 때문에 카메라 이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좀 보였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번에 JTBC와 관련해가지고 방천 제한과 취재 제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TBC 나가라고 막 그러고. 예, JTBC 나가라. 근데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JTBC가 처음으로 이제 내보냈던 것은 이 이진관과 화해 요청이 아니라 사실은 한성진과의 화해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추가 기소된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성진 부장에게 나 지난번에 너한테 개였는데 미안하다. 내가 그렇죠. 화해하자. 네, 화해하자. 근데 우리가 피해자니까 네가 그러면 김영현 장관 보석해줘. 그러면 우리가 봐줄게. 이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이진관 부장이 한 말이 예, 아니고? 이진관 부장에게 화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한성진 부장에게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승수 변호사가 네. JTBC는 이제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이 방청도 못하게 해야 되고 여기 취재 자체를 못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면서 이하상 변호사는 네. 감치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JTBC 감치시켜야 됩니다. JTBC도 감찰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법정을 사실은 모독하는 거죠. 장난치는 겁니다. 아이고 뭐 JTBC도 감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난번 특검을 감찰하더니 그렇죠. 이제 또 JTBC 감치해래요? 그렇죠. 저번에는 특검 감치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JTBC 감치해야 된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한상진 부장은 뭐라 그래요? 화해하자 그러니까? 한성진 부장은 별로 이렇게 말을 좀 잘 안 하고 스타일 자체가 그냥 또 내내 그래요? 내내 그냥 웃는 그런 정도의 그냥 웃어요? 모습이지. 한성진 부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초기에는 되게 울그락불락 화난 표정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해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제가 깜짝 놀란 게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항상. 근데 요즘 재판 들어가 보면요 웃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약간 해탈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 아니, 일부 누가 무슨- 언론이 그 화해 보도를 그 우리
이진관 부장이 한 것처럼 한 거? 부장판사님한테 그건 했다는 잘못된 것은 거네. 그가 틀린 거네요. 그거는 사실관계가 좀 틀렸을 와. 재판부에 직접 들어간 사람들은 뉘앙스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면 이진관 부장판사한테 한 말인지 아니면 한상준 그렇죠. 부장판사한테 한 말인지는 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스픽스 단독인데요. 그렇죠. 스픽스 특종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재판부에게 화해하자. 저는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재판부한테 화해하자는 말을 여기서 할 필요 없잖아요. 이진관 부장하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쪽에다 얘기해야 되지. 그렇죠. 게다가 그러면서 또 김영현 보석을 요청하는 건 또 이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말이 안 맞아서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그때 기자가 저 포함해서 3명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쫙 뿌려주잖아요. 기자들 그렇죠. 예, 단끼리. 성취를 해주죠. 예. 근데 이제 분위기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텍스트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보도가 살짝 잘못 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특종입니다. 스픽스를 이래서 꼭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진관을 모독하고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한성재 비교적 부장까지. 소극적이고 그렇죠. 좀 권위를 별로 안 내세우는 것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자기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잘해주는 편인 한성진도 모독을 한 거네요. 대놓고 만만하나 야 봐. 네가 지금 불법으로 재판하고 있잖아. 풀어주면 화해할게.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화해를 해? 근데 웃긴 거는 화해를 요청하는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요청한 사람이 너가 사과해. 너가 김용현 풀어줘. 지금 이런 그러니까 격인 그랬잖아. 겁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친 거 아니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친 거죠. 근데 왜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요? 뭐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한성재 근데 부장한테 자기가 항상 난리 쳐놓고? 어떤 주장을 하냐면 절차적인 문제를 항상 얘기를 해요.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고 이 김영현 장관을 잡아넣은 것 자체가 불법적인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 그걸 인정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왜 특검이 나왔냐, 왜 특검이 여자 변호사라고 얘기하냐, 이름을 안 부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점이 뭐냐면 이번에 특검 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경찰관 애들이라는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장우성 특검이 왜 오후에 이하성 변호사 경찰 애들이라 그래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하성 변호사가 아니 뭐 경찰 신문 중에 경찰 애들이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래요. 근데 갑자기 돌변하더니 근데 애들은 애들이죠.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할 수는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근데 본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기현 재판부에서 조지호라고 불렀다고 왜 조지호라고 부르냐? 이거는 엄마 아빠 이름 부르는 거랑 똑같다라고 호칭을 이야기합니다. 불러야 된다고 막 그때 주장했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본인들도 그런 걸로 주장을 하는데 이번에 이 정우성 특검 이거를 지적을 하자 본인들은 완전 들어 일어나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라고. 아니 그러면서 막 버리장머리가 없다고 그러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특검 쪽에서 니네가 특검들한테 함부로 한 거 우리가 지금 다 수집하고 있어. 다 정리하고 있어. 한꺼번에 니네 가만두지 않겠어. 지금 이러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안 그래도 특검 왜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나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네가 하나부터 열까지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 그쵸. 이런 발언은 뭐가 잘못된지 이걸 다 적어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처단하려고 그러고 있대요. 법정에서 폭언도 폭행죄가 되고 또 생방으로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같은 거 다 됩니다. 개인적으로 모욕죄도 되고 형사처벌 구성하고 그러니까 이자들 이런 거예요. 조지호는 내란숙에게 충성했잖아요. 그러면 조지호 경찰청장님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공처랑 잡으러 왔다든지 또 이 극우 극단주의 세력을 막는 경찰들은 다 경찰 애들이 되는 거예요. 경찰 아새끼들이 되는 거죠. 아주 아니, 윤석열이 김건희 가지고 왜 뒤에 여사 안 붙였냐고. 똑같죠. 아주 똑같네. 똑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내란 세력들하고 이 정치범 세력들은 경찰을 우습게 봐요. 옛날 그 윤석열 당선되기 전에 녹취록 나오잖아요. 경찰은 말이야, 기분도 없는 것들이 무슨 수사권을 달라 그래. 맨날 검찰한테 엉까가지고 뜨는 집단이 그러면서 뭐 황운하 같은 애들이 뭔 수사권? 그 인식이 똑같은 그게 그 녹취록이 있어요. 대선 전에 그렇게 발언한 녹취록이. 그러니까 경찰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근데 조지호는 특별히 내란숙에게 충성한 경찰이니까 경찰애가 아니고 경찰청장님이 되는 거죠. 아니 또 무슨 형사재판에서 뒤에다가 그 직함이나 호칭 직함 안 그거 붙여요.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원래 붙이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평등한데 거기다가 하대도 그걸 아니에요. 붙이면 그러니까 어떡해. 호칭을 안 붙인다 해서 하대도 아니에요. 이러면 안진걸 새끼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냥 피고인 안진걸, 안진걸, 증인 이렇게 하면 안진걸, 되지. 참고인 안진걸.
근데 판사님에 따라서 저는 진짜 경험인데 C라고 가끔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좀 이렇게 그것은 기술적으로 약간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저는 재판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제가 워낙 많이 받아보니까 민형사 엄청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방청도 엄청 했는데 다 호칭은 하대도 아닌 존대도 아닌 그냥 평어. 그거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야 원래가. 그냥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기분 나쁜 사람 나는 윤석열 말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누적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직위원 재판부가 계속 재판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일들이 재판부 모욕할 만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일반적인 재판에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판사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너무 오랫동안 그냥 둔 거야. 사법부가 사법부가 절제시키지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중간 부장판사인 데서 뻥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걸.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판사 한 명의 문제다 아니다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사법부가 제대로 못한 거야. 그렇죠. 맞아요. 진즉에 사법부가 엄중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경고도 하고 그때부터 이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서부지법 폭동 못지않은 남동이다 이것은 법정 위협이다라고 만약에 대법원장이 중앙지법은 처음부터 났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겠죠. 근데 아예 직위원이하고 조희대가 냅둬버리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아주 상식적인 저런 경우 많이 봤죠. 옛날에 저희들이 민주화운동하고 그럴 때 이제 막 국가보안법 70% 유죄 선고하면 막 항의하면 그 자리에서 대부분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서 막 감찰 연행 많이 당했죠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진관 부장판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실제 법정에서 막 소란하게 그럼요. 하면 저렇게 주의를 주고 경고하고 실제 감치해요. 많이 옛날 당했죠 민주화 인사들도. 근데 그래도 우리는 저렇게까지 난동은 안 부렸죠. 아이 그럼요. 지금 저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처음 있는 경우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네. 그리고 호칭에 대해서도 사실은 김영현 변호인이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예를 들면 뭐 안진걸이라는 자가 강조라는 자가 본인들은 그렇게 불러요. 아, 참. 그런데 노영이라는 자가 이렇게 부르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을 안 붙였다고 이런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자기네들도 말도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제 재판을 맞아요. 완전히 뭉개고 이렇게 희화시키려고 이제 작정을 한 건데 결국은 저거는 김영현 죽이자는 작전밖에 안 되고 김영현 죽이고 우리 슈퍼챗 보내줄 사람한테 박수 받고 싶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법정 질서를 바로잡고 소송지 제대로 하고 그리고 계속 시간 질질질 끌고 이런 것들 빨리 신속하게 소송이 이루어질 수, 그러니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천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실은 이런 입장을 거의 처음 밝히다시피 했잖아요. 원래 빨리 했었어야죠. 이건 법원행정처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대법원장이 지시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동의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조희대가 돼요. 이건 대법원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천재 법원행정처장이 언론 공지문 발표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동의해. 뭐 당연히 이런 거 그냥 수식어로라도 붙여야 되니까 그 다음이 문제인데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직위원 판사한테도 똑같이 이거 적용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스스로 존엄을 좀 지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맞습니다. 아마 이제 그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이 그동안 못하게 하니까 이제서 한 건데 도저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도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해서 한 걸 텐데 아마 법원행정처장 직위원한테도 짜증은 나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게 재판하니까 약간 우회적인 그게 불만을 느껴졌어요? 좀, 예, 우회적 불만을 뭐 빨리 잘 판결할 거로 우리는 기대한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우회적인 그래요? 지적을 좀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이- 2월에 법관 인사 있기 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직위원 판사가 말하니 네. 그 말을 믿겠다 내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거는 흔쾌히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표현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자기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독립적인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니 그 말을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지. 압박한 거죠 우회적으로. 그다음에 국민들의 우려나 관심을 잘 알고 있다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직위원한테 드러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행동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자, 우리 약간 이제 그 김성화 평론가가 좀 말을 하다 말았는데 김건희와 각별한 사이, 비밀을 주고받는 사이인 우리 이준수
그리고 이 이정필, 이종호 관련 내용 한번 조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그 1차 주포 이정필이가 이종호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종호가 김건희랑 각별한 사이처럼 말하고 돌아다닌다. 뭐 이거랑 또 이종호가 김건희가 사건 다 챙겨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다 줄줄줄줄 아주 그냥 말을 아주 잘하더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돈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뭐 돈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림 네. 사라고 하고. 네. 이게 전형적인 그 사기꾼이라고 말해야 돼. 김건희 옆에 왜 이렇게 사기꾼이 드글드글한 거야? 보면. 근데 본인들이 진짜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본인들이 가능성이 최악 있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잖아. 사기꾼들 옆에는 사기꾼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럼요. 서로 사기쳐요. 그래서 이번에 이준수랑 주고받은 그치. 이준수랑 주고받은 문자를 아까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이제 워낙 분석 잘하잖아요. 네. 이게 그 둘이 이제 공범인 것과 동시에 본인 것도 팔아서 많이 남겨 먹어야 되니까 이준수한테 네가 사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공범인데 지는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준수를 악용했다는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기꾼이 사기꾼을 모이고 사기꾼이 사기꾼을 딜을 또 치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정말 자백에 가까운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뭐 사진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김건희랑 찍은 다정한 샷 이런 건가 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 걸 보여주니까 이제 이종호는 믿었다. 이렇게 나는 건물이야 여전히 나 김건희랑 연락 주고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 뭐 검사를 만나던 누구랑 이렇게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걸 굉장히 과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 사람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건 말고도 여러 건과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마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죠. 그렇죠. 둘 다 주가 조작 공범인데 한 명이 또 한 명을 사기쳐서 돈을 뜯어냈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완전히 진짜 그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거랑 그런 똑같은 막장 듯이 거잖아요. 네. 사기 쳐먹는 이런 거랑 똑같네. 이 주변 세력이 그래요. 장고 조작도 김건희하고 최은순이 주도했잖아요. 김혜성 시켜갖고. 근데 그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져서 그 사람 구속시켜 버렸잖아요. 완전 막장이라니까. 맞아요. 어쨌든 이런 돈도 다 얘기, 뺏어버리고. 이런 얘기 했답니다. 이정필 씨가 오늘 형사 합의 23부 재판에 나와서 그 재판부는 이제 이종호 씨 변호사법 위반 관련된 재판하는 예. 곳인데 피고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피고인은 이제 이종호를 말하겠죠. 이종호가 김건희가 사건 다 챙겨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이종호 말을 너는 믿었냐? 그러니까 이정필이가 핸드폰에서 사진 그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믿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진 보여줬다는 거는 아마도 김건희가 그 이종호와 주고받으면서 내가 도이치 거 다 잘 해결하고 있어. 도이치 거 누가 나한테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그 알려준 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막 이런 거였을 가능성이 사실은 있죠. 우리가 보통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는 그냥 말만으로는 잘 안 믿고 누군가랑 누구랑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걸 캡처해서 대화 막 나누는 보여주잖아. 거라든지 네. 아니면 네. 나 여사하고 같이 뭐 둘이 주고받는 이렇게 사람이야. 다정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든지 아니면 뭐 텔레그램에 카톡 주고받은 그렇지, 거. 뭐. 그렇지. 그래서 그 카톡에 그런 내용 들어있는 거. 이런 것도 특히 이제 어떠한 수사기관에 뭐 검찰총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여사님 이러면서 막 뭔가 이렇게 보고한 내용 같은 거 이런 거 캡처해서 보여줬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게다가 이정필 씨는 이종호가 2022년 5월부터 그 이제 도이치모터스 재판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재판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그림 사야 된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해서 8,390만 원 정도 줬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유예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역시 또 8,100만 원을 챙겼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야 진짜 구질구질하게 살았다. 돈도 많아요. 이런 걸로 1억을 변호사 비용도 따로 됐을 텐데 또 이걸로 1억. 아니 근데 돈이 봐봐요.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 5천이면 5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봐요. 8,390만 원, 중간에 8,100만 이런 여러 거는 차례 받은 거예요. 중간에 여러 차례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찌질찌질하게 짤막짤막하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한 번에 딱 목돈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뭔가 야 이거 좀 뭐가 거마비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러면서 500만 원씩 300만 원씩 뭐 달라고 이게 합쳐가지고 예, 이렇게 됐다. 이 맞습니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추접스럽냐 이거죠. 내 말. 원래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있잖아요. 멋쟁이 해병이나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인적 네트워크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사기치고 다른 한쪽으로는 사람들 네트워크를 연결해가지고 또 거강꾼 역할도 좀 하고
뭐 이런 역할을 아주 다양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부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3부 토건 주가 조작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고 우리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그걸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인맥이나 이런 거, 내가 여사를 잘 알아, 뭐 이걸 가지고 뭔가를 다른 사람을 연결만 해줘도 그쪽에서 또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들이었던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럼 실제로 3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으로 사기를 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정필이도 웃긴 사람이에요, 그렇죠? 김건희가 얼마나 큰 권력 있는 거 알고 김건희 개발하면 자기 이제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다 하고 돈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정필도 웃기지만 김건희의 이세를 이 사람들 사이에서 김건희가 진짜 권력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김건희라면 해낼 거다. 이 준수가 김건희에게 주고받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이제 그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또 그 2차 작전의 주포였는데 이 사람 빵 갔대. 잘못하다간 도이치도 불똥 튈지도 몰라. 이러니까 김건희가 그랬구나. 너도 조심해. 이렇게 게다가 그 2012년 10월 5일 날 이 준수가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다 노출시켜버리면 나는 뭐가 돼? 이렇게 이제 투정 부리듯이 말을 하니까 김건희가 그날 내가? 뭔 노출?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러니까 김기현, 여기서 김땡땡은 김기현을 말하는 거예요. 김기현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뭔 말인지 내가 다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근데 여기 중간에 이게 하나 빠졌네. 말해봐. 나 그런 적 절대 없어. 누구야? 이렇게 김건희 씨가 막 화내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서 그 김땡땡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희씨는 손 떼기로 했어. 이렇게 말하고 김건희가 아니야. 잘 알아봐. 나는 그 누구하고도 얘기한 적이 없어. 김기현이는 나랑은 전혀 모르고. 도대체 뭔 말이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너무 웃겨. 우리는 팔고 다시 살 거야. 2012년 11월 12일에 이제 도희씨 관련해서 이준수가 우리는 팔고 다시 살 거야. 이러면서 너한테 빵에서 나와서 이것만 얘기했었어. 제발이란 말까지 쓰면서 사라고 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랬어? 기억이나 하겠어? 내가 말하는 종목은 귓등으로 흘리잖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땐 돈이 없어서 그랬고 이렇게 막 정말 이상하게 말을 해요. 하나 되게 아쉬운 게 저는 이 재판을 들어갔었거든요. 당일날. 그때 이제 헛구역질 하면서 구치소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5시에. 그렇지. 전 사실 사랑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사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 이거 맞다라고 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 수사가 시작된 지 오래됐잖아요. 네. 경찰이 이거 수사 들어가니까 덮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러니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를 했어요. 계속 검찰은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와. 그렇지. 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 다 그렇지. 이거. 그렇지. 근데 윤석열 때문에 계속 쉬쉬하면서 덮고 있었던 거야. 계속 자기들끼리 같은 특수통끼리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검찰총장이고 다 덮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뭘 이렇게 특별하게 나올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게 너무 웃겨 정말. 그때도 이미 상당히 파악을 했겠죠. 그렇죠. 이미 경찰도 내사를 한 적 있잖아요. 도청은 내사 보고서를 이제 뉴스타파가 입수해서 보도해갖고 그 공익제보 주신 분이 막 계급 강등까지 당하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때도 보면 경찰이 혐의가 있어갖고 수사를 했는데 금감원에서 계좌 추적을 안 해줘가지고 계좌를 알아내야 되는데 돈이 어떻게 오고 왔는지 통정매매라든지 이런 거 그래갖고 지연돼 있었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 정도 알았으면 했으면 검찰은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예 뭐 쿠데타도 일으키는 놈들인데 무혐의는 너무나 쉽게 결정했겠죠. 이창수를 끌어올려가지고. 증권사 직원하고 전화 통화한 거 그 녹취록들이 그렇죠. 수백 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 뒤질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걸 뒤질 생각을 안 한 거겠어요? 있다는 거 알면서 안 뒤졌겠지. 그러니까 그런 수사의 ABC조차도 안 지킨 그런 수사를 해놓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잘했다고 지금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고. 어쨌든
도이치 1차 주포 이모 씨 가명이 주한이랍니다. 주한이. 예, 주한이 때문에 내가 10몇 억을 1년간 날려버려가지고 나 좀 그랬어. 이렇게 말하니까 김건희 씨가 말하니까 이준수 씨가 엄밀히말하면 그건 아니잖아. 그 사람한테 돈 벌었잖아. 이제 적당히 너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히 빠져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아 무슨 소리야. 나 아직 2천만 원도 못 받았는데. 그리고 주한이가 나한테 돈 빌려가서 거짓말하고 안 줬잖아. 이런 얘기도 하고. 나는 돈 되고 너는 기술이 있으니 우리 신뢰 쌓고 더 이상 서로 배신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신뢰를 나는 목숨같이 생각하고 살아. 쌓자. 그래야 나도 결국 널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러잖아.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아, 정말 난리도 이번 아닙니다. 문자로는 주가 조작은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확실해졌죠. 돈 되니까 네가 주가 조작 기술을 이건 하는 우리나라 재벌가도 이건 이렇게 나오는 건 못 막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이걸 막았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 대통령 부인이라서 막았나 보죠. 대통령 그전에는 부인이 이제 이전에도 막았잖아요. 남편 때문에 막았죠. 대검 중수부 과장 부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 이 능력이. 검사는 검사의 가족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불문율에 의해서 김건희를 봐준 거죠. 나경원이도 봐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진짜 안중근 그러려고 검사 남편을 컨택을 한 겁니다. 소장님은 진짜 나경원 의원 싫어하나 봐요. 뭐 말끝마다 나경원. 아니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서 김건희하고 나경원은 알면서 덮은 거예요, 확실히. 윤석열 나경원, 최은순, 김건희, 한동훈 등의 비리는 본인들이 알면서도 완전히 덮었다는 거죠. 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 있잖아요. 네. 윤석열 맨날 이야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지를 털지를 못했어요. 왜? 전부 다 윤석열 한동훈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권력이 윤석열로 넘어가 있었는데 검찰 내에서. 그렇죠. 문무일이가 검찰총장 하는 거 사람들 기억이라도 합니까? 아유, 참. 그때 이미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에요. 사실상 인사도 지가 주도했어요. 중앙지검장 할 때도요. 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특검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실을 좀 밝혀주시고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에 자꾸 이렇게 걱정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제 할 일들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소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또 인터넷 광고 해드리는 우리들이 또 여러분들께 광고해드린 여러 가지 제품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세대 상관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하니까 혜택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에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이 지급된 회사입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십시오. 지인 추천 이벤트가 강화됐습니다. 추천한 분이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8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리니까 문의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도 소개해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자동차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같이 운전자 보험도 많이 가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운전자 보험 이미 가입했으니까 문제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거는 우리 김대호와 강지호 기자에게 좀 강조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거 바꿔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건데 맞죠, 내 말이? 네, 맞습니다. 네, 잘 바꿔보시기 바라고 자동차 보험도 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 제대로 준비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운전자 보험이 없는 분도 이미 가입되는 분들도 전화 주십시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26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공동구매 최저가 스픽스몰에도 김치, 육회, 대방어 등 제철 음식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픽스몰 구매는 스픽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 많이 들어가시면서 진실을 알려주시는 우리 기자분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박수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흥분해주시는 우리 김성환 백전노장에게도 같이 박수 쳐주시고요. 네, 나경원은 유죄다 즉각 사퇴하라. 이거를 계속해서 달고 사는 안진걸 소장도 우리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 뉴스TV, 노영희 TV,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11월 13일은 무슨 날이죠? 전태일 여사 산한 날인데 네. 국가기념을 위해서 노동인권의 날로 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통과되겠네요. 전현희 최고님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 정말 안진걸 소장은 몸이 10개라도 진짜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요즘 술을 안 먹어서 다행이죠? 예. 네, 앞으로도 드시지 마세요. 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같이 또 우리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시계는 가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진화하고 발전한다. 이 말씀을 같이 좀 깊이 새기고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 나아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만 더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